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하버드, 옥스퍼드, 워싱턴대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밝혀낸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고의 기술. 네, 이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책이 글이 좀 써 있고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좀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20대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회생활도 좀 하고 요런 여러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작가가 일본 분이세요. 이 호타 슈고,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자 언어학 박사,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났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박사과정과 요크 대학교 오스굿 로스쿨에서 석사과정을 수료. 언어학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언어학, 법학, 사회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 생각이 많아도 나쁘지는 않다. 결론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방법. 그게 파트 1. 파트 2는 행동을 최적화하라. 행동을. 또 파트 3는 불안에서 냉정으로. 파트 3는 불안에서 냉정으로. 파트 4는 집중의 힘. 파트 5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 파트 6, 뇌, 몸, 마음의 관계. 파트 7, Reset and Go. 저는 이 책 굉장히 금방 읽었거든요. 1시간 만에 읽었어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부분. Part 5. 네. 이 파트 2하고 5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낭독을 할까 하다가 이 파트 5,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이 조금 가슴에 남더라고요. 기억에. 이 부분 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행복의 조건. 75년의 추적 연구로 밝혀진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 사람들의 고민 중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가 추진 중인 성인 발달 연구를 위해 조지 밸런트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이다. 연구진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남성 그룹과 보스턴에서 자란 가난한 남성 그룹 약 700명을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는 무려 75년 동안 대상자를 추적하여 행복도와 그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집안, 학력, 직업, 주거환경, 연수입, 노후자금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은 상황에서는 긴장이 풀려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심신의 고통이 완화되는 반면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경향을 보였다.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이치 의과대 마스나가 마사이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18살에서 25살의 실험자에게 연구진이 준비한 스토리를 읽으라고 지시한 다음 타액 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양을 측정했다. 스토리는 생애 이벤트나 인간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로서 실험자가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해 추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생애 이벤트 내용은 긍정적, 중간, 부정적 세 종류였고 인간관계를 다룬 소설도 긍정적인 친구, 부정적인 친구, 친구가 없는 경우의 이야기였다. 스토리 조합은 참가자에게 따라 다르게 구성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행복도를 가장 많이 높여준 스토리는 긍정적인 친구가 등장하는 조합이었다. 생애 이벤트가 부정적이더라도 밝고 행복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한편 부정적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없는 것보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행복한 기분이든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대가 발산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받을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만남을 이어가거나 허세나 체면 때문에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도 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행복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괜한 데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노력하고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바란다. 앞에서 소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에도 승자도 패자도 없다. 재산, 연애, 직위, 사회적 지위 등은 순간의 불안을 떨쳐주는 것에 불과할 뿐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5장에서는 긍정적인 태도와 그 효용성에 대해 알아본다. 세상에서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관계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진다. 앞서 행복이 필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고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기계발붐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에 관심이 높아졌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되겠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제이슨 모저 연구진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에 앞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지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남성이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이를 가능한 긍정적으로 해설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뇌의 혈류 반응을 관찰했다. 먼저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혈류에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혈류는 매우 빨라졌다. 혈류가 빠르다는 것은 뇌가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속 회전을 하는 상황으로 속도가 빨라질수록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혈류의 반응이 적고 완만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이야기이다. 혈류가 빨라진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지시했지만 혈류가 완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라졌다. 이를 백파이어 효과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던 정보를 수정하려다 오히려 그 정보의 부정적인 생각만 강화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한번 끌어오른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뇌가 혼란스러워서 과열되는 것이다. 즉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무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를 깨닫게 돼 부정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원인이 된다. 낙담한 사람에게 파이팅, 기운내 라고 말하는 게 역효과가 나는 이유는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부정적이구나 라며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이때 자신의 상태를 두고 좋다, 나쁘다는 평가도 하지 말자. 가능하면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보고 그는 지금 부정적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슬쩍 사고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 제이슨 모저 연구진은 3인칭 시점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동이 급격히 느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정적인 감정에 신경을 쓰거나 이건 좋지 않아 라고 부정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강화된다.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동이 긍정적인 사고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생각만으론 감정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펙트 메커니즘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 사고로 행동을 바꾸기보다 행동으로 사고를 바꾸는 것이 쉽다. 스트레스 억제와 감정을 바꾸는 미소의 힘. 불안감이 심할 때는 사고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이럴 때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 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에서는 감정은 사고 방식보다 몸의 움직임 등 외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화해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캔자스대의 타라 크라프트와 샤라 프레스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표정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무표정한 A그룹, 젓가락 끝을 물어 입꼬리를 올린 E라고 발음할 때 입모양 B그룹, 젓가락을 옆으로 길게 물어 크게 미소를 만든 C그룹. 그런 다음 모든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얼음물에 1분간 손을 넣거나 거울에 비친 대상의 움직임을 보고 평소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따라하게 하는 불편한 방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했다. 이때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참가자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A그룹과 비교했을 때 B그룹과 C그룹은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그룹은 심박도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미소에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미소만으로 뇌가 즐겁다. 기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소가 클수록 효과도 커진다. 영국 얼스터대 노엘 E. 브릭 연구진은 미소를 띤 채 운동을 하면 힘든 것을 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미소가 신체 감각에도 영향을 주는 셈이다. 생각이 많을 때는 일단 입꼬리를 올려 방긋 웃어보자.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을 할 때도 입꼬리를 올리면 좋다. 미소는 인상을 바꿔놓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의 존 오도 허티 연구진은 타인의 미소를 보면 기쁨을 담당하는 뇌 보수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내 미소가 상대방을 기쁘게 만든다는 말이기도 하다. 미소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가난하기나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따라서 미소 지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아이들의 미소에 자극을 받은 뇌 보수계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부 공익문화대학의 마시코 유키히로 연구진은 미소가 클수록 활력성, 지배성 등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타인의 호감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가 크면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소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표정이나 불안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금 당신의 표정은 어떠한가? 의식적으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사람은 상당히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러니 얼굴 근육을 써서 미소를 습관화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거나 생각하기 전에 미소부터 지어보자. 감정은 미소로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많을 때는 방긋 웃어보자.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된다. 이전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걸까?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연구가 있다. 미국 립위생연구소의 아마드 알 하리리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낄 만한 시간을 보여주고 뇌의 편도체를 관찰했다. 편도체는 사람이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활동하는 부위이다.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사진은 다음과 같다. 1. 공포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의 표정. 2. 동물이나 곤충 등 야생 생물. 3. 권총이나 사고, 폭발 등 인공적인 공포물. 실험 결과 편도체가 가장 큰 반응을 보인 사진은 1. 공포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편도체는 사람의 부정적인 표정을 볼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와이대의 일례인 해필드 연구진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표정, 자세, 발화 방식이나 동작까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다면 부정적인 것에 의식을 쏟기 마련이다. 부정은 부정을 불러온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주변 환경도 이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126쪽에서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지 말고 매일 언행을 긍정적으로 해보자.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거리를 두고 공감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하려 하지 말자. 그래도 부정적인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는 85쪽에 소개한 불안을 글로 쓰는 방법을 시험 삼아 해보게 하란다. 자, 오늘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을 낭독해 봤는데요. 제가 앞서 책을 낭독하기 전에 생각이 많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 오늘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